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이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이 천재아가 구출작전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책은 세 명의 친구들이 그 수혁이, 그 다음에 정우, 아름이라는 세 명의 친구들이 미술관 체험학습을 가서 그곳에서 어떤 고양이를 만나서 그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환상여행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다양한 그림들, 그 다음에 그 그림과 관련된 설명들이 책에 제시가 되고, 또 유명한 작가들이 나오거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고흐, 고갱, 그 다음에 가우디와 같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화가들이 나옵니다. 아르침볼도라는 화가가 나오는데요. 그 화가가 피겔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그 화가만 납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선, 형, 색의 그 조형 요소들을 하나씩 훔쳐가면서 세상이 점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헬리콘이라는 장소가 그 배경이 되는데, 헬리콘은 뮤즈들이 옛날에 이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뮤즈들이 살았던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뮤즈들이 그 선, 형, 색을 훔쳐간 그 피겔로한테서 그걸 되찾아야 되는데, 그걸 되찾기 위해서 요 세 명 친구의 도움을 얻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뮤즈들에게서부터 그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연필과 캔버스를, 종이를 받고, 또 뭐든지 투사할 수 있는 안경을 받고, 모든 지식이 들어있는 사전을 받고, 그걸 이제 세 가지 보물을 받아서 이제 구출 작전에 임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그런 과학자이자 그 화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팀이 되는 거죠. 한 팀이 돼서 구출 작전을 펼치는 거죠. 자연스럽게 여기 지금 보면 미술 초등교과 연계 지식 동화라고 되어 있는데, 미술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법한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힙색 상환이라든지, 아니면 마블링 기법, 데칼코마니 기법, 아니면 픽토그램. 이런 픽토그램은 그림을 언어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 그림을 보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당연히 선생님은 이제 그게 좋았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봤다면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미술 어떤 이론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뭔지 잘 몰라도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좋았고, 특히 미술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여기에 보면 유명한 화가들의 그런 작품, 예를 들어서 밀레이 이삭줍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사파 그림이 좀 더 이제 설명은 나와 있는데, 참고될 만한 사파 그림이 같이 들어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선생님은 충분히 여러분이 읽기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도서관에 가면 화가들의 작품 그림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도감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여기서 이제 피겔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피겔로라는 인물이 훔쳐가거든요. 이 작가도 납치를 하고, 자기들도 정말 충분히 그림을 잘 그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았을까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도 이 작가님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원시시대 사람들이 그림이 옛날에는 이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한번 미술 교과서에서 한번 봤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소라든지 그런 동물들을 그려놨잖아요. 여기 이제 친구들이 직접 그런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던 그 아저씨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지금 뭐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는 소를 그리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를 잡고 싶어서. 그 소를 잡아야지, 그런 동물들을 잡아야지, 우리가 사냥을 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먹고 행복하게
배부를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나오는 정우라는 친구는 사실 그 그림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게 왜 뭐 대단한 그림이야? 라고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평론가 아저씨도 같이 여기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평론가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예요. 그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그거를 잡고 싶어서, 그 소원을, 그 바람을 담아서 그려놨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화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해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런 거죠. 피겔로라는 그 그림 작가가 자기가 인정받지 못했던 거는 그냥 그 훌륭한 사람들의 대가의 그림을 베껴서 그리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변형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거를 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기술적으로만 이렇게 베껴서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아는 거죠. 뭔가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그 그림 속에 어떤 영혼이 없다는 것을. 선생님 이제 책을 읽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는 거.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다는 거. 나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가님도 그런 거를 여기에 담고 싶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할 때든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을 대할 때든 온전히 나 자신을 잘 알고 나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여러분도 좀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나를 결국 찾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과정에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미술, 그런 그림들을 볼 때 그 어떤 표현 기법도 중요하지만 그 화가가 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